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이번 주제는 층간소음 원인과 대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 주택 설계 시공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입주자 층간소음 분쟁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2014년 6월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소음을 크게 내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주택을 잘 짓고 나서 사람들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 설계 시공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규정, 선분양과 후분양 비교,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가 있어요. 현재 500세대 이상만 의무 표시입니다. 여기에 소음 관련 등급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층간소음으로 부르는 건 첫 번째 경량 충격음, 두 번째 중량 충격음이에요.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 중량 충격음은 사람이 뛰거나 걷는 소리. 층간소음 문제는 대부분 중량 충격음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 이 등급이 뭘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요.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기준이 있어요. 먼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 표준 바닥 구조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성되는데요. 콘크리트 슬래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기본 바닥을 말해요.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이상, 바닥 두께 210mm 아닙니다.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각각 최소 기준을 만족하면 별 하나 4등급이고요. 소음이 작아질수록 등급이 높아지고 별 4개 1등급이 최고예요. 성능 등급의 별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7일부터 1 두께 기준과 2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가 많죠? 뭐가 문제일까요? 총체적 난국. 선분양, 우리나라는 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주택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소음 등급을 어떻게 측정했나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사전 인정 제도가 있어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있고요. 이 시험시설에 바닥 구조를 만들고 정해진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해서 1등급을 인정받고 그대로 시공하면 1등급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사전 인정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경량 충격음, 바닥 충격음 규정은 사전 인정, 시공, 사후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 평가를 안 해요. 실제 소음 등급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앞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충격적인 자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인정.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을까요? 감사원이 2019년 4월에 발표한 감사 보고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 지금까지 인정받은 유효한 바닥 구조 중 95%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95%. 세부 내용은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시공. 중량 충격음의 사전 인정 등급과 시공 후 등급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등급 유지 14%, 등급 하락 42%, 최소 기준 4등급 미달 44%. 민간 분양은 더 심합니다. 등급 유지 3%, 하락 25%, 최소 기준 4등급 미달 72%. 사전 인정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따지는 게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사전 인정 95% 신뢰할 수 없음, 부실 시공, 사후 평가 안함,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러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안 없어지죠. 갑자기 막 짜증나시죠? 저도 그래요. 제도 개선.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사전 인정 제도.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가보면 감사원 감사 이후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취소 공고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취소된 바닥 구조로 지은 주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제12조 제9항 신설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진짜 한심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시공. 시공 감리도 강화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고요.
대신 감사원 감사 결과 구속 조치를 보면요. 부실 시공 문제, 입주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LH공사와 협의 예정.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죠.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이미 다 지은 주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평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후에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 정지. 상당히 강력한 조치죠. 당연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 평가 체계 도입. 일단 도입부터 하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월에 발표한 2020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요. 부실 시공업체 감리 강화 2020년 6월 예정. 일단 시공을 잘 해야죠.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측정 확인 제도 도입 2020년 6월 예정. 드디어 사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곧 나와요. 층간소음 관리 주택 성능 등급 기준 개선 2020년 10월 예정. 소음 등급 기준도 강화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후 평가를 도입하는데 소음 등급 측정 방법을 바꾼다고 해요. 임팩트볼 방법을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임팩트볼 방법은 2014년에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에 바로 폐지되었거든요. 2015년 8월 바닥 충격음 측정 방법을 백머신 방법으로 일원화.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 임팩트볼이 아이들의 바닥 충격과 더 비슷하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측정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자초한 것 같습니다. 뭔가 찝찝한 흐름이에요. 제도 개선, 거부기 생각. 주택 건축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거부기 생각입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후 측정 결과를 예비 입주자에게 바로 알리고 소음 등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이겁니다. 취소할 수 있으면 바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재당첨 제한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해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현 제도의 한계예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선분양이니까 주택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니까 사전인정제도와 사후평가제도가 필요하죠. 후분양이면 그냥 실제로 소음 등급을 측정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정률이에요. 정부가 후분양을 건축 공정률 60% 이상으로 정의했잖아요. 표준 건축 공정률을 보면요. 왼쪽이 완료, 오른쪽이 미완료예요. 지상 골조 공사와 방바닥 미장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측정을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했어요. 공정률 80% 정도 되어야 지상 골조 공사와 방바닥 미장 공사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거죠. 문제는 바닥재 시공은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이죠. 진짜 문제는 바닥 마감재는 기본 선택 품목이에요. 층간 소음 등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호불호가 갈리겠죠? 제가 항상 공정률 100% 후분양이 아니라 공정률 100%에 최대한 가깝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정률 100% 후분양 시범단지 사업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후분양재 검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마감재가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 저는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후분양을 하면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낫지 않나요?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무리할게요. 현재 층간소음, 정확히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문제는 사전 인정제도 부실 운영, 부실 시공, 사후평가 미실시, 총체적 난국 상황.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제도 개선 후 짓는 주택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우울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송하네요. 앞으로 제도 개선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층간소음 문제는 크게 바닥 충격음, 공기 전달음, 급배수 소음으로 나눌 수 있고 이번 영상은 바닥 충격음 문제를 벽식 구조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다음 영상은 기둥식 구조에 대해 살펴볼게요. 재밌겠죠? 이상 거북이었습니다.
고부